마켓 무버입니다. 다시 리밸런싱의 때가 밝아왔습니다. 거래소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려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등의 정기 지수의 종목 변경에 나서게 되죠. 통상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를 따르는 펀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의 구성 종목이 변할 때마다 종목들의 변동성도 크기 마련입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의 리밸런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번에 편입 종목이 4개이고 편출 종목이 5개입니다. 현재 코스피 200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업 분할을 하면서 201개 종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번 정기 변경으로 다시 200개 종목이 담기게 됩니다. 편입 종목으로 효성중공업, APR, 미원상사, OCI가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들 주가 흐름도 양호한 상황이고요. 편출 종목으로는 영풍과 효성, 롯데관광개발, 명신산업, KG스틸이 꼽혔습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 각각 8종목이 나가고 8종목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신성 델타테크, 아이파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덕산 테코피아 등이 편입되고요. 강원에너지와 하나기술, 탑머티리얼, KH 바텍 등이 이번에 새롭게 편출이 되게 됩니다. 이 코스닥 150도 그렇고 200도 그렇고 이제 지수가 변경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의 유출입이 일어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성 주의해 보셔야 할 텐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실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꼭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3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이 대체로 예상을 하회했다면서 이에 따라 코스피 200의 올해 연간이익 하향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는 IT와 에너지, 소재 업종의 영향이 크다고 꼽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하향 조정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분기 어닝 시즌을 진행하는 동안 코스피 200의 연간이익 추정치가 올해와 내년까지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IT 실적의 하향이 예상되면서 추가 하향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와 원화 약세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익이 증가했던 경기 소비재의 이익 개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제한적인 하락을 바라보고 이쪽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정기 변경 이후로 또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시총 대비 비중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한번 들여다볼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 92.3%로 바뀌게 되는데 양호한 수치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150의 경우 56.2%, KRX 300의 경우 84.7%로 변화한다는 점 역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선택하신 종목 각각 2개씩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하신 게 크래프톤이에요. 네, 맞습니다. 크래프톤을 가져놨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번 3분기 실적도 사상최대 실적이었어요. 네. 매출도 잘 나왔고 거기에 따른 이익도 좀 잘 나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레코드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4분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3분기 때 누적 매출이 2조 1천억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YOY상 봤을 때 52%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9,670억이었는데 YOY상 60%나 증가하는 상당한 센세이션을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회사들이 다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 미장으로 좀 미국 시장으로 좀 빠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이제 크래프톤도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언제 얘기가 나왔었냐면 2021년도에 얘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2022년부터 22년, 23년, 23년, 24년, 25년까지 3년 동안 주저하는 정책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에 있어서 FCF예요. 그러니까 퓨처 캐시 플로우 형태로 한국말로 하면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투자 금액을 빼고 난 금액에 있어서 40%를 주중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 22년도를 기준해서 23년도에 소각된 부분이 1,679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 기준했을 때 24년 올해죠. 올해 1,196억 원을 5억 원을 소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소각한 부분이 원래는 40% 얘기가 좀 나왔는데 40%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26.4% 정도 제가 계산해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소각을 했어야 되는데 약속대로 한다면 절반밖에 안 했네요, 그럼. 절반보다는 좀 더 했죠. 네네. 그러니까 대략 한 66% 정도,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은 실망을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이번 2024년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내년에 5월 달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지분 소각할 때는 약속한 대로 좀 해주길 좀 기대해주고 돈도 너무 많아요. 네. 크래프톤. 돈을 인도에서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에서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네. 지금 현재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부채 비율도 지금 현재 보면 10%대입니다.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현재 유보율만 좀 보게 된다면 이 자리는 좀 네, 근데 어쨌든 뭐 크래프톤 게임 주면 성장 산업인데 좀 돈 네네. 좀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돈을 안 쓰네요. 아무튼 네. 주중하는 정책이 그래도 좀 눈치코치 보면서 네. 좀 더 지금 현재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크래프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또 많은 또 새로운 게임들이 좀 출시가 됩니다. 나오는 내용들이 인조이라든가 그리고 슈팅 게임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 아크가 있고 그리고 마법소녀, 룰루핑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이제 새로운 신규 게임들이 많이 또 발표가 될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지금 현재 수익률이 너무나 좋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크래프톤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52주 신고가 움직임은 분명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크래프톤 언급해 주셨고요. 사실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붉은 사막. 네, 붉은 사막이요? 예. 붉은 사막. 이 크래프톤 거예요? 아닌 거예요. 펄어비스 아니에요? 펄어비스구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어쨌든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신작이 있으니까요. 제2의 배틀그라운드 꼭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정식 파트너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네. 오늘 일단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가 이 캐나다에서 뇌의 칩을 이식하는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뉴럴 링크의 BCI 기술과 관련된 이 MPU, 신경망 처리 장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조금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링크 제니시스도 이제 그에 맞물려서 상승력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링크 제니시스 자체적으로도 일단 좀 긍정적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SEMI 통신 솔루션 쪽에서 상당히 지금 한 50%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유일하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표준 통신 프로토콜 솔루션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호황이 될수록 장비사들의 어떤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제 동반 매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생산 라인 안에 이제 설비 센서 공정 라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약간 이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그런 이제 섹터에 엮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충분히 이제 성장이 가능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도 잘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역대급 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518억 정도 수준인데 본연의 이제 자본 총계 정도 수준인 443억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좀 영업이익은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하셔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한번 단기적인 상승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밑에 한 4,380원 정도 부근까지 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재차 만약에 이제 뉴럴링크가 이제 재차 뭐 하나의 이슈를 또 터트려 준다면 단기적으로 한 5,300원 정도 선까지 다시 한번 주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수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 네, 그 위성 관련된 인텔리안 테크를 좀 가져놨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해상 쪽에서 이제 선박들의 이제 그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을 받는 뭐 저궤도, 중궤도 쪽에 있는 위성으로부터 수신을 받는 그런 이제 안테나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의 어떤 뭐 매출이라든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재무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 아기가 이제 기어 다니다가 이제 좀 이제 일어서서 좀 돌아다니는 그 정도 수준의 아무튼 기업이 지금 현재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들에선 기대감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뭐 HD 현대중공업과 같이 선박 자율주행 관련해서 해양 실증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성공적으로 좀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요즘 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뭐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인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선박 또한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람이 없어도 자율주행을 통해서 입출항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텔리안 테크가 그 관련된 지금 안테나를 만들었는데 해상위성 안테나 관련해서 저 유텔센 원웹이라 해가지고 평파 안테나를 컴팩트 시리즈물로 좀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선박 또한 자율주행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세트레가이라든가 AP 위성이라든가 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지만 동사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라면 좀 우리가 좀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어제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50억 정도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50억이라면 뭐 작다면 작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동사의 지금 이제 재무 상태를 봤을 때는 50억은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분명 인텔리안 테크가 앞으로 선박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뭐 HD 그룹과 함께 같이 동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개선도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해상 자율주행 선박들에 대한 수요에 따른 동사의 제품들의 판매량이 그래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인텔리안 테크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HD 현대그룹 측과 함께 선박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박정식 파트너님의 두 번째 종목 ISC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부터 좀 강력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ISC는 반도체 테스트, 이제 러버 소켓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나 테스트 이제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에 3분기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 테스트나 이제 패키지 쪽 업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탈바꿈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정도 성장
성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ISC가 최근에 호실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업황이 상당히 조금 변화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3분기 누적 매출이 1,35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73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450% 정도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AI 시장 확대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소켓과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소켓 매출이 좀 증가가 되면서 이러한 실적 성장세를 좀 이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단은 이제 생산 능력, 연간 생산 능력이 한 2,3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2027년까지 한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외형적 성장까지도 향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비중이 한 45% 정도 수준이 이제 중앙 처리 장치나 아니면 그래픽 처리 장치 테스트용 소켓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파이널 테스트 솔루션용 소켓도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고, 또 거기다가 유리기판 패키징 테스트 소켓도 내년 양산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신경만 처리 장치 MPU 테스트 소켓도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여력이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제 추후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혹시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ISC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일단 매수는 48,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고 단기적으로 55,500원 정도 바라보시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뚫고 잘 네. 올라간다면 73,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ISC까지 해서 총 4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